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익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우리들의 영웅을 청소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송창진 수사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 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창진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야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되게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장이 사복을 입고 계시는데 혹시 근무하실 때도 이렇게 입고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경찰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이 보고 올 수 있는 경찰관 어떤 복장을 입고 있는 부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이제 저희 일반 형사들은 사복을 입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현장을 가거나 어떤 이렇게 누구를 검거할 때 있어서 경찰관 옷을 입고 있으면 식별이 되다 보니까 사복을 전 주로 입고 있는 부서고요. 오늘 특별히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나왔는데요. 평소에 정장을 입는 걸 좀 좋아해서 제 별명이 도봉서의 젠틀맨 원입니다. 네, 원. 저희 젠틀맨이 2명이 있거든요. 한 분도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정장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네, 제가 젠틀맨 원. 또 한 명 젠틀맨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또 네. 원이라는 타이틀답게 너무 지금 찰떡 네. 정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비교통과 지금 교통범죄수사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이라는 곳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교통범죄를 어떤 수사하는 팀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일상에서 많이 우리가 흔히 발생하는 교통범죄, 흔히 보통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보험 사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보험 사기.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서로 운전자끼리 어떤 시비가 붙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복 운전, 난폭 운전.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뺑소니 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길 가다 보면 막 자동차나 오토바이에서 막 부릉부릉 막 이상한 큰 소리들, 이런 자동차 어떤 관리법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부서가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통범죄수사팀의 어떤 가장 큰 핵심 업무입니다.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또 아예 다른 부서와도 교류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좀 접하게 되는 타 부서가 있다면 어느 부서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 그다음에 일반 조사하다 보니까 아마 청소년 이제 어떤 문제에 관련해서는 주로 제일 많이 접하는 부서가 여성 청소년과, 거기 안에서도 어떤 이제 그 학교 이제 SPO, 그다음에 실제로 여청 수사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범죄들 중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그 관련된 범죄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떤 그 내부적으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 청소년 팀과 협의해서 어떤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조사팀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다시 또 기회가 되면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협업하는 부서가 이제 형사과. 어떤 수사를 하다 보면 긴급하게 요즘 가장 또 사회적 이슈가 어떤 마약, 약물, 어떤 그런 큰 중대 사고에 대해서 어떤 발생했을 때 저희보다는 어떤 강력계 형사에서 직접 어떤 그런 마약이나 약물 검사 같은 거 그런 걸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형사과랑 협업도 이렇게 자주 어떤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해주신 두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많이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청소년 교통범죄에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경우 주로 어떤 교통범죄 유형이 제일 많이 발생하나요? 예, 가장 많은 유형이 결국은 청소년들이 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절도입니다. 절도. 이렇게
오토바이나 어떤 차량들을 어떤 발견했을 때 그 차들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절도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차를 타고 어딘가 가다가 또 사고를 유발하고 한 후에 또 그 오토바이를 버리고 또 도망가는 어떤 계속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절도 후에 어떤 발생하는 어떤 사고 유형이 상당히 빈번해지고 있고요. 최근 제 사례로 보면 그 범죄의 나이가 연령대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게 조금 사회적인 큰 문제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게 이제 절도, 그다음에 이제 무면허 운전. 아까 친구들이 면허가 없이 운전하다가 그다음에 실제로 청소년들도 이렇게 음주 운전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술술 먹고 그냥 어떤 죄의식 없이 그냥 순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음주운전도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블리나 한문철 TV 같은 것도 많이 보셨나요? 네, 저는 사실은 저희 경찰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한문철 변호사예요. 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경찰은 형사적인 일을 하고 있고 이제 한문철 이제 변호사님은 이제 주로 하고 이제 어떤 민사적인 부분을 이제 방송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 몇 대 몇 한문철 변호사의 그 리액션인데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어떤 국민들이 이제 그 한문철 변호사의 어떤 그 답변, 그다음에 그분의 어떤 그 말을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 이제 신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게 물론 이제 뭐 맞는 말씀 많이 하지만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그를 많이 알고 저희 경찰서에 오세요. 그럼 이제 오셔가지고 흔히들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내가 한문철 변호사 그 TV 보고 왔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내가 피해자라고 하던데 왜 여기서는 내가 뭐 가해자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듯이. 근데 사실은 실제로 형사적인 부분과 민사적인 부분은 약간 이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어떤 그분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경찰에서 별로 딱 저희는 일반 우리 교통사고만 처리하는 조사관이 전국적으로 3,000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제일 좀 안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 변호사님이신데,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이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이제 하고는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한블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TV 조선에서 이제 아마 그 한블리 그 한블리에 맞춰서 한블리에 대응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런칭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 대상은 이제 딱 3,000명 경찰관을 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지금 10월 정도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경찰에서는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많이 저도 가끔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소년들도 그런 한문철 TV나 그런 교통범죄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청소년 교통 문제가 이제 거기 영상에 많이 나오던데, 혹시 청소년들이 이런 교통 문제를 줄이기 위해 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일단은 뭐 지켜야 할 것 많은데 이제 가장 큰 이제 핵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PM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청소년들은 실제로 이제 많이 일상적으로 타는 수단이 이제 자전거, 그리고 이제 뭐 일명 오토바이,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이제 청소년들 타고 다니는 이제 PM이라고 불리는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PM 많이 보시죠? 그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이제 학교 갈 때나 어디 친구 만날 때 그 주로 이용하는 운행 수단인데, 그런 이용 수단을 운행하면서도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법에 대해서 물론 알고는 있지만 나 괜찮겠지, 뭐 문제 없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법을 지키지 않고 타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사고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고, 방금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어떤 그 우리 교통 어떤 그 수단은 어떤 사고 발생 시에 좀 많이 다칠 수밖에 없는 어떤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지켜야 할 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뭐 자전거, 뭐 자전거 만약에 탈 때는 우리가 다 많이 배웠지만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자전거를 끌고
우리 보행자처럼 끌고 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자전거는 절대 또 보도에서 타면 안 돼요. 전용. 자전거의 어떤 정확한 그 통행 수단, 통행 길은 차도예요, 차도. 차도로 이제 가게끔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차도의 길 가장자리, 우리 차도가 있으면 가장 우측에 길 가장자리라고 그래요. 길 가장자리를 통해서 통행하라고 이제 법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은 저 또한 그렇지만 차도로 또 쉽게 나가기가 좀 위험하고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보도로 가다가 보행자를 또 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거는 이제 중과실 사고에 들어가거든요. 이 교통사고의 중과실 사고에 대한 처벌은 세요. 근데 또 중과실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자전거 탈 때는 반드시 좀 이렇게 가능하면은 차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잘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바쁘더라도 절대 그 도로를 횡단하지 말고 항상 횡단보도에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식이 꼭 있어야 한다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뭐 PM이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방금 딱 말씀해주신 PM, 그 전동 킥보드 학생들이 정말 많이 타는 것 같거든요. 저희 대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혹시 그 전동 킥보드에 대한 뭐 청소년들이 조심해야 될 점, 혹은 이건 지켜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전동 킥보드는 딱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돼요. 아, 그쵸, 면허.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우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 전동 킥보드, 우리가 많이 타고 많이 보는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의 만 16세면 우리나라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면허가 있어요. 일반 우리 오토바이 면허. 네. 이 면허를 취득한 후에 이 전동 킥보드를 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면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타게 되면 그거는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반드시 안전 헬멧을 꼭 착용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헬멧 착용 많이 못하죠. 네, 맞아요. 이게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는 헬멧 분실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 헬멧이 같이 있었는데 지금 헬멧이 다 치워졌고, 개인적으로 타시는 분들도 좀 불편하시니까 헬멧을 많이 못 써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헬멧은 꼭 쓰셔야 하고요. 세 번째, 이것도 많이 모르시는 청소년들 많더라고요. 반드시 동승자는 탑승시키면 안 돼요. 절대 2인 이상은 탑승하시면 안 되고 꼭 본인 혼자 타셔야 돼요. 그 왜 2명 타시면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타게 되면 어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처럼 중심이 잘 안 돼. 그렇죠, 맞아요. 그게 좁잖아요. 우리 네. 발판이 좁은데 거의 2명이 타게 되면 혹시 이제 어떤 작은 흔들림에도 이게 기울등하면서 사고가 더 날 수 있죠. 실제로 어떤 길 가다 보면 어떤 그 뭐 홀이든지 아니면 그 홈파임이든지 뭐 보도블럭 어떤 그런 틈 그런 게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명이 타게 되면 흔들림이 걸면 더 그런 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전동 킥보드는 반드시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되면 그 안전 교육도 하고 있는데,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전동 킥보드를 또 어떻게 타야 안전하게 탈 수 있냐, 이것도 또 매우 중요해요. 아까 자전거랑 거의 비슷해요. 전동 킥보드도 반드시 그 자전거 전용 도로를 통해서 통행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두 번째는 반드시 여기 이것 마찬가지로 보도를 통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도에 많죠. 근데 보도로 가다 보면 아까처럼 그 우리 보행자를 칠게 되고, 실제로 보행자를 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중과실 사고로 또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킥보드는 또 보험도 많이 없기 때문에 개인 보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그런 피해 보상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청소년들 중에서 제가 올 3월 달에 취급한 사례도 청소년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중3 학생이 이렇게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친구를 태우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죠. 건너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안전모도 사용하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가다가 앞서가던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를 치고 그냥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뺑소니. 그렇죠. 뺑소니 사고죠. 이 사건을 저희가 이제 하루 만에 이 친구를 검거했거든요. 근데 이거 참 검거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 킥보드는
번호가 없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차나 오토바이는 번호가 있으니까 네. 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킥보드는 번호가 없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검거를 해서 저희가 보니까 중학 3학년인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 친구는 어떤 경각심 전혀 없던 거예요. 전용 킥보드를 그냥 타도 되는구나. 자기가 면허가 없음에 불구하고 이걸 좀 무지한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법령이나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교육도 해주고 학교에서 우리 경찰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 전동 킥보드 하나만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고 두 번째는 꼭 안전모 착용하고 세 번째는 꼭 혼자 탈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안 타는 걸 좀 권유해요. 왜냐면 우리에겐 건강한 다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들은 건강한 다리이기 때문에 하고 나중에 조금 더 뭐 대학교 가나 커서도 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사용법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고 청소년들이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좀 반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또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아마 우리 청소년 사고, 네. 그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사고가 많고 실제로도 우리 뭐 올해만 해도 네. 그 안에서 사망한 어린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아마 많이들 뉴스에서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운전자들이 이제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좀 해야 할지. 우회전할 때 보통 우리 운전자들이 이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다 보니까 보행자랑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이제 청소년들은 주로 이렇게 보행을 할 때 이렇게 보행 신호만 보게 돼 있어요. 앞만 보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앞만 보게 돼 있어요. 신호가 변경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보행을 하다가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어떤 차량들의 어떤 소통이 조금 잘못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신호등이 많이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차들도 신호가 없다 보니까 뭐 서행을 하든 아니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다가 아이들은 또 보행 신호기가 없다 보니까 차가 안 오는 걸 발견하고 바로 뛰다가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떤 발생을 많이 한 사고에 대해서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생긴 법이 이제 민식이법,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어떤 이제 운전자에게 어떤 강한 좀 이제 제재를 이제 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지금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정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어떤 큰 형사적인 책임을 이제 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 기성세대들, 더욱더 우리 이제 어떤 어른들이 좀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더 안전하게 좀 운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여유 운전이거든요. 조금만 정말 한 2, 3분만 우리가 일찍 나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저도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거든요.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약속을 하거나 어딜 갈 때 시간을 맞춰가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운전도 급하게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만 여유롭게 한 2, 3분만 내가 일찍 준비해서 나오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만든 어떤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운전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사고를 아이들이나 줄일 수 있는지 일단 숫자로 제가 1, 2, 3, 4라는 슬로건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우리 MC분들이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아,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1. 일단 멈춤. 일단 멈춤. 그다음에 2. 이쪽 저쪽. 이쪽 저쪽. 그럼 그다음에가 3. 3초 동안. 3초 동안. 그럼 마지막이 이제 4. 사고 예방. 이걸 직접. 한번 만들어봤어요. 대박. 한번 이해되세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3초 동안 멈춘다는 거거든요. 이 3초라는 시간이 그닥 길지가 않아요. 짧지도 않고. 우리가 운전자가 우리 지금 법상에서 도로교통법상에서는 횡단보도나 어떤 정지선 앞에서는 무조건 바퀴가 멈춰야 돼요. 일단 정지라는 건 바퀴가 단 몇 초라도 멈춘 상태에 있다가 보행자를 살펴보고 다음 행동을 하라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만든 슬로건 일단 멈추고 그다음에 이쪽 저쪽을 봐셔야 돼요. 보고 보행자가 여기 있을 때 저쪽 있을 수 있고 3초 동안만 멈춰 있으면 이쪽 저쪽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어떤 그 숫자에 대한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있다. 모든 운전자가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이제 어떤 사고는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예, 좀 공감되세요? 너무 진짜 네. 1, 2, 3, 4라는 그 쉬운 숫자 안에서도 내용이 또 쉽다 보니까 진짜 계속 머릿속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뭐 자전거를 타든 아까 얘기했던 뭐 전동 킥보드를 타든 항상 어떤 그 뭐 장애물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가 갈 수만 있다고 하면 절대 교통사고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거고 설령 발생해도 어떤 그 상해 여부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많이 다치거든요. 멈췄다 가면은 적어도 사고가 이렇게 나도 크게 다치진 않아요. 네. 이런 청소년들에게 교육도 이제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경찰서에 이제 그 교통 홍보 어떤 담당자가 이제 주로 하는 업무가 그렇게 이제 그 중고등학교, 초중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통 안전 교육을 해주고 있지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초중고 뭐 이 많은 학교를 다 모두가 다 방문 드릴 수는 없고 이제 학교에서 어떤 경찰서 쪽으로 협조가 오면 저희가 거의 맞춰가지고 이제 홍보 담당자가 교육을 가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하는 어떤 그 업무가 제 주 업무는 아닌데 이제 정말 좀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좀 보여주고 싶고 제가 실제로 사고를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친구들 많이 다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손수 이렇게 제가 지원해서 교육도 많이 나갔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수사관님의 청소년 때도 저희가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그러면 수사관님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경찰이 되고 싶으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경찰의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꿈은 이제 그 도시를 설계하는 어떤 그런 도시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일도 쭉 하다가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해외에 한 1년 정도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된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뭐 이렇게 여러 기관 대표에 속해서 그 미얀마라는 나라에 이제 고속도로를 설계하러 이제 나가는 어떤 연구원으로 이제 파견을 나갔는데 거기서 1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가족이 그립고 그때는 이제 그냥 내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랬었는데 약간 그런 가족의 소중함 이제 그런 약간 향수병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좀 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는 점점 이 토목에 대한 어떤 사업이 줄고 이제 다 이제 해외 예를 들어 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점점 이제 우리나라 토목 기술자들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들이 다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 이제 원조 사업으로 뭐 코이카나 코이카를 통해서는 원조 사업으로 그 나라의 어떤 도로를 설계해주고 뭐 철도를 설계 이런 일을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 미얀마 이제 다음 저의 어떤 종착지는 또 이제 정해진 거예요. 또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이제 케냐라는 나라에 그 아프리카 케냐에 거기 또 2년 동안 이제 어떤 나가야 하는 어떤 계획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고민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이렇게 해외 나가서 근무하는 게 꼭 다 좋진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 경찰은
모든 해마다 이렇게 주재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에도 우리 경찰 주재관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이제 뭐 일을 하면서 이게 경찰 내에서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교통 전문가를 별도로 이렇게 뽑는 채용하는 어떤 그런 루트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미얀마에서 준비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경찰 시험을 이제 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경찰관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자부심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소년들도 지금부터 좀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청소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이니까 우리가 시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업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이에요. 힘이 없으면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체력이다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이 정말 건강한 체력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그리고 가장 이제 또 필요한 게 이제 그 체력을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씩 땄던 이제 취득했던 태권도, 뭐 태권도나 유도나 뭐 좀 검도 그런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면 풍증을 취득하면은 좀 더 좋겠고 그런 어떤 무도 관련된 단증이 이제 있으면 또 나중에 그 경찰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게 꼭 없더라도 경찰에 지원할 수는 있지만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취득한 자격증이라서 실제로 우리 경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추천을 하나 해드린 게 있는데 일명 청소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드론 자격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드론은 뭐 유치원생도 막 취미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드론 자격증. 그 드론이라는 게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드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초경량 비행 장치. 초경량 비행 장치. 무인 멀티콥터. 길어요. 그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 자격증은 이제 1종부터 4종까지 있어요. 우리가 면허증도 1종, 2종이 있듯이 이 드론도 1종부터 4종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좀 큰 돈을 들여서 학원을 다녀서 1종을 취득을 했어요. 저희 경찰 내에서도 이제 점점 자격증을 취득하는 좀 이제 경찰관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경찰들도 이 드론을 활용해서 많은 분야에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어요. 청소년들은 이 드론 자격증을 만 10세가 넘어가면 10세 넘으면 4종을 시험 볼 수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4학년이 되면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필기 시험만 합격을 하면 4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 14세가 되면 이제 3종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겨요. 3종은 물론 3종부터는 이제 쉽진 않아요. 이제 정말 실기 드론을 띄워서 직접 우리가 그 비행장에 가서 6시간 동안 이제 실기를 봐요. 실기를 보고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해야만 이제 3종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주변에도 많이 또 취득한 아이들도 봤고 그 자격증을 이제 취득한다는 거는 어떤 이제 내 개인의 어떤 그 성취감도 있을 거고 뿌듯함 그걸 통해서 청소년들이 좀 더 그 어떤 그 미래를 좀 계획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기회는 그렇죠?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어떤 그런 작은 자격증이지만 다른 친구들이 없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을 때 분명 그 자격증이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모든 대학에 가도 다 어떤 드론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실제 우리 경찰에서도 우리 지금 현재는 70-80%는 드론을 이용해서 수색자 우리 많이 뉴스에 보잖아요. 뭐 산이나 어떤 좀 바다에 빠지고 그런 수색자들을 찾는데 어떤 드론이 가장 핵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이제 그 분야가 좀 더 고도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이 모든 분야에 이제 드론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해서 이 영상을 혹시 보신다고 하면 한번 그 드론 자격증을 검색해 보면 아마 3종부터는 취득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준비해 놓으시면 뭐가 되든 꼭 유용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경찰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드론 자격증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막 자격증도 있고 또 면접도 보시고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걸쳐서 경찰 공무원이 되셨는데 이제 경찰 공무원이 되고 나서 경찰서로 첫 발령을 받으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경찰이라는 원래 꿈을 처음부터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까 어떤 이제 실제로 이제 두 번째 직업을 가진 거죠. 저의 첫 번째 직업은 이제 어떤 그 토목 설계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10년간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어떤 짭을 이제 직업을 처음 변경하게 된 건데 많은 좀 두려움이 있었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경찰 업무를. 그다음에 이제 정말 다른 분야고 어떤 나의 성격도 잘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이제 가장 분명했던 거는 그래도 쭉 해왔던 나의 그 교통이라는 어떤 그런 분야와 지식과 경험이 밑바탕 되다 보니까 처음 이제 발령받은 이제 부서가 이제 일반 아까 사고 처리를 하는 교통 어떤 조사계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업무는 이제 익숙하지 않고 조금 우리 하는 얘기로 좀 어리버리하지만 이제 조금 경험을 쌓고 남들보다 한 3배, 4배 이상은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계급이 매우 또 중요한데, 네? 우리 이제 그 교통 그 조사계는 이제 맨 처음 경찰 들어온 계급이 순경이에요. 이게 순경 계급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부서예요. 그 조사계가.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 특이 케이스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더 욕심도 더 생기고 더 잘해야겠다. 근데 더 잘하려면 결국은 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하고 남들보다 뭐 정말 매일 쉬는 날 나가서 더 일을 배우고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빨리 좀 더 업무 이렇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당연히 좀 두려웠죠. 모든 게 다. 네네. 저는 저희 좌우명이 그 이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가 제 좌우명이에요. 그 언제부턴가 그 좌우명 가지고 지금까지 쭉 생활을 했는데 그 속담처럼 좀 이렇게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면 뭐 학교 생활이든 나중에 직장 생활이든 우리가 나중에 어떤 우리 가정에서도 그게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물론 많은 거의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조금 어떤 그런 부지런한 생각과 좀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학교 생활이든 교우 생활이든 했으면 하는 게 어떤 좀 인생 선배로서 경찰관이기에 앞서서 인생 선배로서 하나의 좀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요즘에 정말 많은 어떤 우리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쉽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땀 흘려서 버는 그 돈의 소중함, 그다음에 어떤 가족의 소중함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깨달았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결이 잘 됐거나 혹은 잘 해결되지 않아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그래요. 저는 지금도 이제 잊지 못하겠어요. 지금도 잊지 못한 사건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못 잊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그 날짜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를 2019년 6월 6일 현충일 날에 현충일 날 제가 이제 당직금을 이렇게 서고 있었어요. 당직금 하는데 어떤 이제 중국인 한 명이 저희 경찰서로 찾아와요. 다급하게 이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은 저기 이제 금천구래요. 금천구에 이제 많이 모여 살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님이 억울한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현재 의식이 없다. 좀 도와달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무슨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제 그때부터 경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교통조사하기가 생긴 지가 한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접해보지 않는 어떤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당시 경험이 막 경력자도 아니었고
얘기를 듣는데 이게 과연 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사건은 그거였어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인부의 인부, 저기 이제 노동일 하시는 인부인데 일 마치고 이제 5시 일 마치고 스타렉스를 타고 그 안에 이제 여러 인부들이 이제 피곤하니까 자고 있겠죠,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맨 끝줄, 맨 끝자리, 뒷자리 가운데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차가 어디 골목길 지나가다가 그 과속 방지턱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볼록한 거 있죠? 속도를 줄이라고 있는 그 과속 방지턱을 세게 넘었대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4시간 뒤에 의식을 잃었대요. 아, 4시간 뒤에. 그 학원 넘고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뭐 어디가 안 좋다 하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도 이제 들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억울하게 의식을 잃었는데 지금 뭐 운전자는 뭐 자기 잘못이 없다 그러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치료도 해줄 수 없다 그러고 이게 아버지는 의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계시는데 아무 도움을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라는 건 이제 그 발생했던 그 관할에서 처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사고 장소가 우리 서울시 도봉구 어디 마침 그걸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님께서. 너무 이제 황당했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교통사고 때문에 의식을 잃은 건지 아니면 정말 뭐 보험 사기인지 만약에 이거 뭘 노리고 이러는 건지 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참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 그런가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도 없었고 우리 가족 방지턱을 한 번씩 넘어봤을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근데 뭐 그럼 몸이 좀 충격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과연 의식이 잃을 수 있을까? 턱을 넘다 보면 이게 천장에 머리를 또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인간관계를 이제 밝혀야 하는 게 저의 어떤 이제 하나의 소명인데 결론은 밝혔어요. 결론은 결론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이 천장에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게 우리 몸은 이제 이 경추라는 데가 있는데 이 경추가 이제 과도하게 뒤틀리면 이제 기도 쪽에서 출혈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되면서 그럼 이 기도가 출혈이 되면서 이게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어떤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밝혀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집에 간 이후에 만났던 의사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분은 1년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의식을 잃고 1년 만에 이제 돌아가셔요. 돌아가신 결론적으로는 그 이제 운전자, 가속 방지턱을 이렇게 세게 넘었던 운전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증명이 한 거죠. 이런 어떤 그 과실도 충분히 책임이 있다. 밝혀서 이제 그때 신고하러 오셨던 그 우리 중국인 분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한국의 우리 경찰청 홈페이지에 아버님의 어떤 사망 원인을 너무 규명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 글, 그 국민신문고에 너무 감사한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좀 뿌듯했고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죠. 근데 진짜 1년 반이라는 기간이 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1년 반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길잖아요. 근데 그걸 또 책임감 있게 피해자분을 위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주시고 피해자분의 가족분들도 역시 또 감사함을 표현하고 제가 들었을 때도 너무 지금 인상이 깊어서 저도 앞으로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약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혹시 PTSD나 우울증 등과 같은 직업병이 혹시 있으신가요? 직업병이요? 직업병은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 경찰관은 이제 무전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보통 무전기가 좌측에 있거든요. 그래서 좌측에 좀 귀가 조금 안 좋으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전기를 차는 어떤 그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뭐 직업병은 좀 없고 대신에 이제 그 형사라는 어떤 그런 좀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좀 집에서 좀 취조를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아이들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뭔가 말하면서 잘못하나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너 이거 아니잖아 너 이렇게 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취조하는 그런 약간 직업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직업병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아까 1년 반에 걸친 사건처럼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해소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교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는 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스트레스는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씩 일요일날 이제 교회 가면은 좀 풀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노래는 잘 못하는데 그냥 혼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그냥 방에서 아무도 없으면 그냥 노래 틀어놓고 그냥 막 노래 불러요. 그럼 조금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그다음에 성격상이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조금 안 받는 스타일이에요. 스트레스 안 받는 성격 있죠? 그런 분들 있어. 많더라고요. 바로 그냥 오늘 여기 엄청 많은 민원인들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딱 순간 욱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냥 하루 지나면 있고 그러니까 성격상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직업이. 그렇지 못한 분이 많거든요. 막 계속 쌓아놓고 가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따로 해소 방법은 없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노래 부르는 거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성향 같은 걸 들어봤을 때 좀 MBTI가 앞자리는 E로 시작하고 뭔가 계획적이신 것 같아서 끝은 막 J 같긴 한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잘 보셨어요. 저는 제 기억으로 ESTJ 같아요. ESTJ. ESTJ.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그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 직업이 좀 더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코너 청소년 파수꾼에게 묻다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청소년 친구들이 경찰관님께 어떤 점이 궁금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저희 코너 이름을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청소년 파수꾼에게 묻다. 네, 지금 이렇게 뒤에 저희 판넬이 하나 이렇게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경찰관님께 궁금한 점을 청소년분들이 직접 적어서 질문을 해주었는데 여기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질문 있으실까요? 요걸 네. 이건 저도 좀 궁금한 내용인데요. 범죄자가 출소하고 해코지를 한 적이 있나요? 라는 청소년의 질문입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지금도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담고 있는 질문이라서 좀 와닿아서 제가 뽑아봤어요. 이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도봉경찰서 도주 우려가 높은 음주운전자 구속 영장 집행이라고 이제 제가 신문에 한번 기재가 된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은 우리 경찰은 그 15만 명 정도가 돼요. 경찰이. 거기 15만 명 중에서 실제로 이제 경찰 생활을 쭉 하면서 누구 한 사람을 구속을 시키기는 매우 그런 일도 많지가 않고 또 쉽지가 않고 이 구속을 시킨다는 자체가 특히 우리 교통이 관련된 이 부서에서는 거의 구속을 신청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속을 영장을 집행을 하는 그 자체가 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음주운전 어떤 이제 8회, 8회. 그다음에 이제 막 벌금 수배자에다가 정말 이제 나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윤창호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그때 이제 윤창호 씨가 군인인데 억울하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신 이후로 음주운전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는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이제 처음 어떤 발생한 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또 조사하고 검사님께 이제 보고해서 우리 도봉 여기 교통조사하기에서 최초로 어떤 한 사람을 구속 영장을 꼬리를 시켰어요. 이분이 2020년도에 지금 청송교도소에 들어가 계세요. 아까 그 질문지처럼 이분이 지금 이제 들어가 계시는데 제가 쭉 보니까 이제 2년 이제 형을 받으셨어요. 징역 2년 형을 받고 청송교도소에 들어가셨다가 지금 출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구속영장을 이제 집행을 하러
의정부 교도소에 이제 갔어요. 네, 네. 새벽 5시에. 아. 이분들이 새벽 6시 나오시거든요. 네. 네. 나온 순간에 이제 영장을 집행을 딱 하는 건데, 지금 처음으로 영장을 집행하다 보니 막 저도 떨려가지고, 네. 그쵸. 저도 떨고, 이제 이분은 저한테 이제 불만을 막 하는 거죠. 왜 날 구속시키냐. 이제 네. 그 영상 이야기 있어요, 저한테 이제. 근데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수갑을 딱 채우는데, 네.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송 형사 잊지 않겠다고. 당신 잊지 않을 테니까 잘 기다리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네. 섬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야간 근무를 네. 이제 하고, 지금은 야간 근무를 안 하는데, 네. 네. 작년까지만 야간 근무를 했거든요. 혼자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출소한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저를 찾아올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이 네, 있어서 항상 제 책상 옆에는 두 가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걸? 오른쪽에는 저희는 총이 없다 보니까 네. 저희는 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이제 그 3단봉이라고 있어요. 네, 3단 갑니다. 그다음 왼쪽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산. 우산 좋죠. 우산을 제가 왜 준비했을 것 네. 같아요. 그 당시 경찰관한테 불만이 있는 네. 민원인이 네. 경찰관한테 염산으로 테러한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건이 왠지 제가 또 타깃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혹시 모르니까 그 사람이 와서 혹시라도 액체를 뿌릴 수 있으니까 왼쪽에는 우산을 갖고 있었어요. 우산 피려고. 물론 그 찰나니까 쉽지 않겠는데 우산과 3단봉을 늘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오진 않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죠.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네. 이 사람들 2년 동안 계시면서 많이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기 네. 적혀있는 질문 말고 네. 따로 저희가 네네. 준비한 질문도 있는데요. 예. 신호 위반이나 교통 단속을 하는 중에 범죄 차량을 추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네, 많이 있어요. 우리는 경찰이다 보니까 네. 이제 뭔가 누군가의 어떤 법규를 위반하는 장면을 보면 나도 모르게 경찰관이라면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게 돼요. 그쵸. 그 오토바이나 특히 아까 오토바이들 네. 급하게 가려고 빨리 배달하려고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는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통행하는 이제 그들을 봤을 때 네. 우리 경찰관들이 쫓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 경찰이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쫓다가 실제로 2020년 말에 네. 그 경찰관이 이제 무리한 추격을 하다가 의정부에서 이 도봉 관내로 이렇게 5km 정도 신호 위반을 계속 하는 오토바이를 쫓다가 실제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서 연석에 넘어지면서 현장에서 사망했던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경찰관이 정말 공무 수행 중이었지만 네. 법원에서는 경찰관 책임을 인정해서 약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지금은 저희 경찰은 무리하게 단속하진 않아요. 근데 적당 선에서 경고 정도 하고 그 추격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단속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어떤 단속을 하는 걸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이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게 또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니까 되게 좀 마음이 아픈 것 네.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질문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코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인터뷰 괜찮으셨나요? 네, 너무 뜻깊은 자리였고 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영상 보고 단 하나라도 좀 이렇게 뭔가 교훈이 되고 네. 얻어가는 게 있는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네, 너무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사고와 교통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거 아까 그거 같아요. 우리가 같이 제가 외쳤던 슬로건 네. 한번 다시 외치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2, 3, 4 1, 2, 3, 4. 말씀하실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시민들이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시민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교통사고의 가장 그 핵심은 숫자 1, 2, 3, 4. 네. 우리 다 같이 기억하세요 혹시? 네. 우리가 이거 같이 외치면서 네. 끝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이번에 외쳐볼게요. 네. 자,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3초 동안. 동안. 4. 사고 예방. 이것만 완벽합니다. 시민들이 잘 기억하시면 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도 확 줄이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교통경찰로서 확신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들으셨죠? 저희 1, 2, 3, 4 꼭 기억하고 이렇게 외쳐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송창진 경찰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송창진 경찰관님과 같이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영웅들이 우리의 곁에 항상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일상 속 영웅들의 빛나는 순간들을 저희 든솔과 함께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 많은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어떤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 이제 그렇게 뭐 범죄에 연루가 돼 있거나 어떤 좀 유혹을 받거나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반드시 그걸 숨기지 말고 우리 뭐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뭐 나아가서는 학교 안에 우리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님이 한 분 꼭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경찰관을 통해서 주변 친구들이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이나 행동들이 들려진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어떤 그런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본인의 소중함을 잘 알고 본인을 아끼면서 그렇게 잘 또 학교 생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늘 청소년들 늘 응원하고 늘 건강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건승하세요. 이상입니다.